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요 2020년도 금융권 온라인 채용 박람회 현직자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총 6개의 기업의 현직자 한 분씩을 모시고요. 우리 취준생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그리고 금융권 기업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현직자의 나의 회사 찾기 파트입니다. 요즘 리뷰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리뷰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회사들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지고 저희 회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금융권 카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속 시원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랜선 멘토링인데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사실 현직자분들을 만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직자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고 시원하게 솔루션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릴 텐데요. 1분 자기소개 다 준비해 오셨죠? 네, 본인과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행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IBK 기업은행 인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준용들입니다. 저는 여기 IBK 기업은행의 이 로고를 가지고 차별화된 장점 2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고를 보시면 기업은행이라는 회사명 위에 참 좋은 은행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은행. 그렇습니다. 저희 기업은행은 참 좋은 은행입니다. 과연 어느 분께 참 좋은 은행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고객에게 참 좋은 은행. 두 번째로는 직원분들께 참 좋은 은행입니다. 먼저 고객님들께 참 좋은 은행이란 저희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드리고 도와드리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업은행을 찾아주시고 거래해주시는 고객님께서는 기업은행 참 좋은 은행이다 생각해 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분들께 참 좋은 은행입니다. 아마 취업을 준비하시는, 더욱이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행은 정말 복지가 좋은 회사로 유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복지가 좋을 뿐 아니라 기업은행의 은행 자체의 분위기, 단순히 실적 향상, 실적 압박에 대한 분위기보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기업은행에 찾아오셔서 저희도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고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은행 세종로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은율 행원입니다. 저는 2018년도 9월에 입행을 했고요. 지금 수신, 여신, 외환과 같은 종합상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한은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입행 이후에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제가 정말 어렵게 생각했던 선배님들이 어느샌가 다 형 누나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업무적으로 막힐 때 항상 그 형 누나들이 옆을 지켜주시면서 든든하게 저를 서포트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신한은행에는 함께 가고 돕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점, 이 점을 이 자리에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수한 인재분들께서 저희 신한은행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2018년도 12월에 입사한 배유빈 대리입니다. 저는 ICT 직무로 입행하여 1년 정도 지점에서 근무 후 현재는 디지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KB국민은행이 팔방미인의 매력을 가진 곳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국민은행은 고객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은행 대외활동만 검색해보셔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서 대내외 다양한 소리를 듣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다니기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휴가, 그리고 스터디 지원, 직원뿐만이 아닌 직원들의 가족들까지도 챙겨주는 아주 주옥 같은 복지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은행 2015년 2월에 입행한 6년차 은행원 김성우 대리입니다. 저는 입행 후 총 3곳의 영업장을 거쳐서 최근에 인사부로 전입 온 인사부 새내기 대리입니다. 저희 하나은행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희 하나은행은 국내 은행 중 가장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24개국 216개 지점과 사무소를 바탕으로 하여 넓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큰 꿈을 가진 지원자 여러분께서 저희 하나은행에 지원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인재개발부에 근무하고 있는 4년차 행원 김혜린 계장입니다. 우리은행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1899년 고종황제가 민족자본으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며 증권거래소의 제1호로 상장된 기업이자 시중은행 중 최초로 해외 점포를 개설한 은행이기도 합니다. 120년이 넘는 긴 역사 속에 항상 새로움에 도전해온 우리은행은 복장 자율화 정책을 도입하고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키는 등 금융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빠르게 변화하며 또 다른 최초를 만들어가는 조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협은행 여신관리부에서 근무 중인 4년차 행원 김영모 과장부입니다. 저희 농협은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외 약 1,150개의 점포와 16,000명의 직원, 250조 원 이상의 자산 규모, 2천만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연간 최우수 사회공헌 활동 은행으로 선정되는 등 지난 50년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나라 살림을 꾸려온 100% 순수 민족자본 은행입니다. 저희 농협은행은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워라밸 좋은 기업인데요. 실적 만능주의에 지배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가치를 아는 함께 나아갈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긴장 많이 하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또 긴장해 볼 때가 많이 없는데 오늘 또 새롭게 긴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해주셨고요. 자, 이번 시간은요, 저희 회사가 맞습니다 코너입니다. 제가 회사명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키워드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 회사가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들어주시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1금융권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한다. 직원들이 수평적이라 좋다. 복지가 끝내준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18시부터는 자동으로 PC가 꺼져서 퇴근이 좋다. 하나, 둘, 셋.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실제 리뷰 사이트에 있었던 건데 복지가 끝내준다가 있어요. 사실 금융권이 비슷하게 복지가 다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 회사만큼은 이거가 매우 좋다. 이 복지 혜택만큼 좋은 것 같다. 먼저 신한은행 선배님. 저희는 웹프로 휴가비라고 해서 매년 유럽을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복지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미혼 직원들한테는 욜로 포인트라고 해서 매년 한 번씩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혼, 기혼 상관없이 이렇게 골고루 챙겨주시는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재밌어요. 신한은행에서 그러면 유럽을 갈 수 있는 항공권 비용 정도. 그죠? 그 정도 비용이 매년 휴가비로. 매년 휴가비로 네, 맞습니다. 되고 그런 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롭게 쓸 수 있죠. 네, 우리 기업은행도 있습니다. 네, 저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다른 은행에서 재직하는 선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복지 제도랑 상품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사실 금액이 조금 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기업은행이 이제 금융권 취준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유, 가장 인기 있는 기업으로 뽑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단순히 복지 제도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지들을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은행이 가장 복지가 좋은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희 기업은행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자, 일단은 약간의 우리 모두각이라고 그러죠. 니네들 복지 있지만 잘 쓰지 못하게 우리는 다 쓸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신한은행 선배님께서 유럽을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을 복지를 준다라고 하는데 직접 쓰셨나요? 저는 매년 그걸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매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요? 한 번에 통으로 쓰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편하게 그냥 신용카드처럼 결제가 가능하시고 그거 너무 좋다. 보시면 되세요. 얼마나 쌓아두셨습니까? 저 지금 꽤 쌓아놨어요. 네. 나중에 갑자기 확 사라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약간 유럽 비즈니스 클래스로 갔다 올 정도. 오. 네, 그 정도 쌓여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데 제가 또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혹시 바로바로 쓰지 못하고 네. 혹시 쌓아두셔야만 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뭐 예리한 분들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약간 쌓아두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아.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편하게 그냥 쓰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제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예, 뭔가 담아주는 스타일이군요. 저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회사는요, IBK 기업은행 받았습니다. 기업은행이었는데요. 자, 그럼 기업은행이 지금 나왔던 리뷰 내용뿐만 아니라 혹시 더 소개해주고 좋을 만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소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업은행에는 도서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원할 때 필요한 도서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대여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2주 정도, 3주 정도 기간도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이렇게 금융권에 오시고 나와서 일하다 보면은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더욱더 이제 워라밸을 충족하시면서 교양도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좀 많이 읽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읽습니다. 그것도 회사의 문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책을 읽고 부장님께서 물어보시죠. 뭘 적용할 거야? 그러진 않으신가요? 그러진 않고 저희 또 사내 이제 모임이나 아니면 이제 공식 뭐 조직은 아니더라도 저희끼리 뭐 리뷰를 저렇게 돌려보고 같이 후기도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독후감을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결제받고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회사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회사는요, 은행권 최고의 연봉 수준이다. IT 개발과 트렌드를 따라가는 기업이다. 그리고 인재들이 타행 대비 뛰어나다. 그리고 인재의 영입력이 좋다. 이런 리뷰가 실제 달리는 회사예요. 자, 우리 회사 같다. 하나, 둘, 셋. 좀 늦는 회사들이 계십니다. 지금 일단 안 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든 것 같은데, 자,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은행권 최고의 연봉 수준이다. 우리 회사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입행했을 때가 한 6년 전인데 그 당시에 제가 초봉으로 받았던 게 5천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 복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되니까 소득 금액에 잡히지 않는 추가적인 소득까지 다 하면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인재들이 타행 대비 뛰어나다.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자신감이 있다 모르겠는데 이게 리뷰 사이트에 실제 있는 리뷰예요. 예. 신한은행 지금 담당자님. 네, 저는 업무를 할 때 그 주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인들이 스마트해야, 동료들이 스마트해야 저랑 티키타카가 잘 맞고 영업도 잘 하고 은행 업무를 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신한은행에는 스마트하고 매력적인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스마트한 인재랑 뭐 스펙, 자격증이 꼭 동의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자기만의 매력을 갖추고 옆 사람이랑 같이 성장하고 티키타카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인간상들이 신한은행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은행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있었어요. 수용 가능한 수준의 야근과 일단 야근이 있긴 있대요. 근데 수용 가능한 수준의 야근과 그 다음에 회식 때 즐거운 퇴근이 있다. 이렇게 회식도 즐겁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수용 가능한 수준의 야근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신한은행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주 40시간 스마트 근무제 도입을 통해서 9시에 컴퓨터가 켜지고 6시에 컴퓨터가 꺼진 후에 바로 퇴근하는 그런 게 이제 일상이자 문화가 됐고요. 부서장님들도 그런 자유로운 회식이나 자유로운 퇴근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신한은행이라고 얘기는 안 해줬는데 이미 본인 회사인 것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에 IT와 금융이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IT 개발과 트렌드를 따라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섣불리 이야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리뷰 사이트에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각 사별로 IT와 접목시켜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국민은행 먼저 자신감 있게 들었습니다. 선배님 말씀 주세요. 일단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요. 먼저 인재 채용부터 보자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신입사원들은 꼭 IT 채용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은행 내에서도 IT가 중요하다는 걸 회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핀테크 업체라든지 외부 IT 회사를 조인해서 이렇게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네이버라든지 그 기타 핀테크 업체들과 조인해서 여러 디지털 서비스들을 개발하려고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듣다 못해. 갑자기 불쩍 드셨어요, 우리 농경네. 저희 농경은행이 네. 지금 시대에 뒤처진다 뭐 이런 내용들을 봤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좀 있어요. 예. 제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일반 행원으로만 뽑았어요. 근데 재작년부터 보니까 일반 행원은 비율이 줄고 이제 디지털이랑 디지털 통계 쪽으로 전문 인력들을 신규 직원으로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재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조만간에 이미 됐을 수도 있고 디지털 은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거 맞죠? 알겠습니다. 왜 우리은행 기회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저는 문과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BIT 계열인 취준생들이 좀 상심하실까봐 그러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걸 들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IT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직원들에게 IT를 교육을 굉장히 좀 열심히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과정도 외부 기관과 협업을 해서 2박 3일 정도 연수를 직원들이 가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요. IT에 대한 관심 정도만 있으면 들어오셔도 업무하시는데 문제 없이 잘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서는요, 조금 예상했던 것 같은데 신한은행이었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IT 개발과 트렌드를 따라가는 기업이라는 내용이 조금 제가 새로웠거든요. 그럼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나요? 저는 일반 직군이라서 이제 처음에 딱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IT 직군의 동기들이 굉장히 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재를 중요시한다는 건 그 회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영업점에서 이런 IT 개발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되게 많은 변화를 좀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 신한은행 어플솔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창구를 통해서 저희 영업점 업무가 굉장히 많이 경감이 되고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IT에 있어서도 강점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 맞나요?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와 좋은 복지 서비스. 복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경험상이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높은 것 같나요? 연봉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렇지만. 1년치 연봉을 딱 서류를 떼봤을 때 와 감사합니다. 언제 이렇게 많지?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정도? 네. 그리고 우리 또 선배님 또 쌓아두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죠? 1년 뒤에 또 쌓여있는 그 복리 이자와 함께 그런 것들이 기대됩니다. 자, 우리 다음 회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에 비해서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적은 업무량, 그리고 실적 압박이 적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직원들의 배려가 좋다. 이것도 쉽지 않은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써서 리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자유롭다. 이런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가나 연차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또 반차도 있네요. 우리 회사다. 손 들어주세요. 국민은행 안 들었어요. 일단 국민은행은 아닐 것 같고. 자, 먼저 기업은행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업은행 같으신가요? 네, 우선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 육아휴직 부분이 조금 와닿았는데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 저희 금융권 최초로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이제 가능하시고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제한이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보실 수가 있고. 그렇죠. 질문. 쪼개서 쏠 수 있나요? 쪼개 쓸 수 있죠. 이게 규정상 초등학교, 그러니까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나눠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좋다. 네. 계획 있으신가요? 저도 남직원이지만 저도 이제 육아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저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다 쓰진 못하더라도 일단 자녀 양육 위해 쓰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첫째, 둘째, 셋째 계속 주는 거예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 감사합니다. 네. 하나. 네. 저는 그 휴가 제도 관련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좀 저희 은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인사부에서 휴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하나은행에는 리프레시 휴가 제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휴가 5일과 연차휴가 10일을 꼭 모든 직원들이 써야 되는데 그 중에 5일은 무조건 붙여 쓰셔야 돼가지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가기 조금 힘들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5일 무조건 붙여 써서 꼭 해외를 갔다 오고 또 상사분들도 그런 거를 작년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휴가를 그렇게 갔다 오고 나면은 저희는 이제 일정 금액을 휴가 쓴 거에 대해서 또다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농협은행 선배님께서 거의 확신에 차서 지금 들고 계셨거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모든 게 다이다인에 대해서 어떤 부분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반유라는 게 있어요. 저희만 있는 건가요? 반찬 다 있는 거죠? 반차 없다. 반찬 다 있어요? 반찬은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자유스러운 게
다음날 오전에 급한 일이 생긴다 하면은 오전 반차 쓰고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은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 그때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는 직접 겪고 있는데 작년부터 옆에 계시던 계장님 한 분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셨고 올해도 또 이제 제 옆에 계시는 과장님이 들어가실 예정이신데 오히려 엄청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뭐 일적으로 힘든 거 없는지, 뭐 건강 상태는 괜찮은지, 뭐 주변 팀원들이 챙겨주면서 뭐 전혀 육아휴직을 쓰는데 부담을 느끼거나 하는 조직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워라밸 농협은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눈치를 챘겠지만 이번 회사는 농협은행이었습니다. 네. 농협은행인데요. 농협은행이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은행권이 요즘에 PC오프제로 인해서 워라밸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에서만 이런 리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적은 업무량, 그다음에 실적 압박이 좀 덜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은행도 이제 은행 실적이 중요하고요. 공감은 일단 안 하시는군요. 일단 공감을.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적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영업력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원으로서. 하지만 이렇게 실적만을 뭐 최고로 여기고 우선으로 여기고 1순위로 여기고 하는 조직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뭐 팀장님이나 뭐 차장님, 과장님 분들이 뭐 실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대해주시고 오히려 강압적으로 뭐를 해라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내인데 제발 뭐 좀 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그냥 본인들이 자기 맡은 일 되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뭐를 해라 뭐 이런 말씀이 없으셔서 되게 수평적인 문화 덕분에 그런 리뷰가 달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있거든요. 금융권 하면은 일이 많고 업무량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회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재밌어요. 요즘 들어 워라밸이 급격히 좋아졌다. 요즘 들어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워라밸이 급격히 좋아졌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간의 수평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딱 이 두 가지 힌트 드릴게요. 우리 회사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일단 우리은행은 안 들고 계시고요. 자, 그럼 먼저 국민은행부터 왜 우리 회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선배들로부터 진짜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했고, 두 번째는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수평적이어서 처음에는 조금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지점에서 나이 한참 많으신 분들 막 언니가 해줄게 막 야, 너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덕분에 굉장히 수평적으로 편하게 도움도 받고 서로 업무를 같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 정도까지 수평적이다. 네. 저희 기업은행은 제가 회사 들어와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게 회의를 할 때 제가 회사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회의라면 이런 사장님 책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제일 끝자리 상석에 앉으시고 나머지 이제 쭈루루 순서대로 앉아서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었는데 저희 기업은행은 이제 영업점에서든 이제 본점 부서에서든 회의를 할 때 네모나게 앉아서 상석에 앉지 않고 이렇게 1대1로 아니면 3대3으로 한 줄씩 앉아서 직급에 상관없이 자리를 배치해서 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 회의 구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발언을 할 때도 가장 상급자께서 끝까지 리드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할 말이 있는 직원분께서 순서대로 자유롭게 하시는 거라서 그런 부분 회의 문화부터 되게 자유롭고 수평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하나은행 선배님 계속 들고 싶었거든요. 어떤가요? 저희도 매우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은행 내에서 이제 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셀장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서 내에 이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분에게 셀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하고 그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부서장님이나 그룹장님들에게 꼭 얘기를 안 해도 되고 셀장이 본인 정결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유연해서 저희 은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선배님이 나오셔서 좋은 얘기만 하고 계신데요. 가끔 저희도 이제 신입사원 오다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했던 것들 좀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할 때 좀 과하게 수평적인 거 아닌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떻게 저희가 좀 꼰대라는 느낌도 받기도 하잖아요. 예. 우리 신입사원은 이 정도까지 하더라. 이거 뭔가 느낌이 와요. 저희가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이어서 물론 뭐
그런 행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와 우리 진짜 수평적이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휴가를 쓸 때 보통 이제 황금 연휴라고 하잖아요. 뭐 빨간 날이 붙은 날이 쓰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윗분들 언제 쓰시는지 확인하면서 쓰는 문화가 있었고 그걸 강요는 안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이제 팀장님이 어느 때 쓰시겠구나 생각하고 쓰는 편인데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 이때 써야 돼요. 먼저 이제 선점을 한다고 하죠. 그러는 문화를 보면서 근데 또 위에 분들도 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고 뭐 그런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써도 된다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신기했습니다 저는. 있지만 나는 아직 받아들일 마음이 안 돼 있다. 근데 문화가 되게 좋네요. 또 저희는 이제 지점에서 소포가 내리고 굉장히 다양한 마감 업무가 있는데요. 요즘 들어오신 신입분들께서는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자신이 맡은 마감 업무가 끝나면 선배들이 업무가 안 끝나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당혹스러운 게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면 옆에 선배들을 같이 도와주면서 다 같이 빨리 퇴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분들은 이제 맡은 업무 끝내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혹시 기업은행은 저도 생각난 게 이제 사소한 거긴 한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식사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회사에서의 식사란 뭐 다 같이 모여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요즘 이제 사실 입행하는 친구들은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이 꽤 많고 점심 식사를 아예 밥을 먹지 않고 뭐 닭가슴살만 먹는다거나 샐러드만 먹는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뭐 문제인 삼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다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국민은행. 네, 재밌었던 게 진짜 그 수평적인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국민은행 가장 큰 장점이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약간 주관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객님들께서도 항상 국민은행 오면 뭔가 친정에 온 것처럼 항상 오셔서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이 은행이 뭔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이야기도 잘 들어준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게 다 지점 내에서 그런 수평적인 분위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회사는요, 여기도 조금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그 키워드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금융권이 일반적으로 복지 좋고 뭐 연봉 좋고 이거는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특별한 거 있습니다. 자격증, 자기개발 등 업무를 모르는 직원들은 가르쳐서라도 함께 끌고 가려는 그런 문화래요. 네, 직원들의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문화가 있다. 네, 우리은행 왜 우리은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영업점에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맡았던 업무가 외환 업무였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보통 은행을 생각을 하면 수신 업무, 여신 업무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외환 업무에 대한 제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항상 저의 옆에 앉았던 대리님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플로우를 A4 용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주고 그 다음 날에 관련된 공부를 해왔는지 퀴즈를 냈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그런 조직 문화가 당연했기 때문에 저 신입을 가르쳤던 저보다 2년 높았던 그 선배님도 사실은 신입이었을 텐데 이제 신입이 신입을 가르치는 그런 문화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리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도 그 직원분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CDP를 제시를 해서 많은 연수 과정들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맡게 된 업무가 본인이 원래 희망했던 업무가 아니더라도 좀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굉장히 잘 설정이 되어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저희 은행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은행에서 이렇게 자격을 지원해주나? 하나는? 저희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자기개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일단 뭐 저부터 뭐 말씀드리면은 은행에 입행하기 전에 이제 저는 CFA 2차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은행에 근무하면서 3차 시험 지원을 받아서 3차 시험까지 획득하고 학원비도 추가로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토플 공부도 좀 했었는데 토플 관련해서도 토플 좀 취득한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관련 학원비도 지원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부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부분이 정말 많았었는데 부서 내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인사관리 기본 같은 외부 강좌도 직접 찾아서 들을 수 있게 배려 많이 해주셔서 저희 은행이라고 칭합니다. 네. 농영은.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입행할 때 자격증이 금융상종이라고 하죠. 그중에 펀드 투자 상담사였어요. 그거 하나만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제가 입행하고 나서는 뭐 신용관리사, 뭐 FP, 뭐 화생상품 투자공자는 인력, 뭐 개인여신 전문력,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을 많이 했거든요. 입행을 하시고 나면은 어차피 이제 개인 시간을 투자하셔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요. 힘을 비축하셨다가 입행하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은행은요,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정말 이런 리뷰가 많이 있어요. 원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따고 어필을 한다면 원하는 업무를 배치받을 수도 있다. 네, 저희 재밌어요. 실제로 이제 지금 요즘에 입행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입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IB라든지 자금시장이라든지 최근에도 그렇게 분야를 나눠서 전문 분야의 신입행원을 뽑기도 했는데요. 직원분들이 지금 하는 업무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뭐 저희 내부적으로 사전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그 과정을 뭐 IB 전문가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에 배치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많이 도입을 해서 좀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분들이 자기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저희 은행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자연스럽게 은행 하나 남았네요. 네, 리뷰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이것도 재밌는 리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직원들 간의 화합력이 좋은 편이다. 그리고 워라밸이 보장된다. 회사 밥이 맛있다가 나오고요.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무척이나 많이 주는 회사. 그리고 이것도 재밌습니다.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조금 다른 은행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기업의 존속에 대한 안정성 내용이 나오는데 화합 내용, 그 다음에 다른 부서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다.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은행이 왜 그렇게 리뷰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분들끼리 화합은 정말 좋습니다. 저희 부서 내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뭐 부장님이든 뭐 사장님들이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아서 그런 리뷰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직무를 넘어서도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리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우리 은행권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더라를 뽀개볼 텐데요. 자, 제가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큰 카더라요. 금융권은 보수적이다. 맞을까요? 하나, 둘, 셋. 동그라미가 지금 동영대. 예,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하시죠. 예, 좋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데 우리 농협의 선배님께서는 왜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진솔하게 한번 갑시다. 네. 물론 저희 은행이 이렇게 수평적인 조직이고 하지만 이 다른 업종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금융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신용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신뢰라던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중요성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저희 은행 대비 보수적이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타 업종 대비해서 금융업이라는 업종 자체는 아무래도 좀 더 보수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요즘 점점 수평적으로 바뀌고 있다,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카더라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금융권은 보수적이다. 일단은 고객님들의 이제 돈을 저희가 가지고 출금이든 적금이든 대출이든 다른 업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업무를 할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점은 보수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희끼리 이제 직원들 간의 그런 관계에서는
뭐 그렇게 보수적이지만은 않다. 영업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고객을 대할 때는 보수적이어야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보수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내려보면 될까요? 네. 네. 우리네 선배님 좀 하실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그 보수적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좀 복장을 항상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행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남자 직원들은 양복을 입던 그런 문화를 저희가 폐지하고자 최근에 복장 자율화 정책을 도입을 해서 고객님께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저희도 이제 수평적인 문화는 편안한 분위기와 자유로운 근무 환경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운동화에 청바지 입고 영업점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게 뭐 캐주얼 데이만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입어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는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복장은 점점 자유 복장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다 기업가요? 그럼 헤어스타일은 어때요? 헤어스타일에도 딱히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처럼 돈을 다루는 업무이고 또 은행의 돈이 고객님이 맡기신 돈이기 때문에 고객님께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움을 주고 있어요. 네. 좀 애매하고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좀 단정한 선에서 서로 좀 통용되게 좀 눈살 찌푸려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로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좀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은행 하면 진짜 보수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국민은행 선배님이 염색을 하고 계셔서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깨닫게 됐어요. 실제 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직무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금융권이라고 더 딱딱하고 보수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위에 모시는 분이 또 어떤 분이냐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금융권은 보수적이다라는 문장은 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게 많이들 궁금할 텐데요. 다들 지점에서 한 번씩은 근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셔터를 내리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오, 다 아니시네요. 다 아니에요. 자, 셔터 내리면 뒤에 무슨 일이 좀 벌어지나요? 신한은행 선배님. 네, 내실 보통 셔터가 내려가는데요. 보통 은행 가시면 빼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아마 은행원들이 더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보통 뭐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님들이 이제 맡겨주신 대출에 대한 심사 같은 걸 이제 4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6시가 되면 땡 하고 집에 갑니다. 자, 한은혜 선생님 좀 셔터 내리시면 뭐예요? 저희도 이제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신계 같은 경우에는 그날 계정을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하고 거래했던 내역들 한번 보고, 대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날 접수했던 대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하고 또 다음날 대출에 대해서 또 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계 같은 경우에는 뭐 내고라든지 수입 서류 같은 게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6시가 되면 자동으로 PC 오프가 되기 때문에 6시가 땡 되면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카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은행 업무를 하다 보면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채워 넣는 게 은근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사실 저는 이제 2년 동안 영업적 생활을 하면서 시제를 틀린 적은 있지만 사람에게 실수도 할 수 있고 정신 없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데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세는 계수기라고 하는데 계수기로 CCTV에 매수가 다 설정이 되어 있고 금액은 얼마 건인지 총 금액은 얼마인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거래를 할 때 전산에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틀렸다면 저희 이제 옆에 과장님들, 옆에 선배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쉽게 신입이시더라도 뭐 두려움 없이 다 맞추고 다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신입 때 시제를 틀려서 수수료를 한 10,000원 정도를 안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10,000원이 사실 그냥 제가 쉽게 맞출 수 있는 금액이니까 저도 그냥 이제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옆에 책임자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부터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님께 다시 전화를 해서 그 돈을 내가 실수를 한 게 맞고 손님께 받아오는 연습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더 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를 해서 너가 이제 손님께
그거를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그만큼 더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찾게 되면 그거를 받는 것도 너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시제 틀리는 거는 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뭐 틀린다고 해서 꼭 내가 모든 걸 다 맞춰야 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제가 부족할 때도 문제인데 막 더 남아. 그럴 수도 있나요? 저는 한번 경험을 사실 했었는데 네. 최근에 사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제 기업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좀 많이 몰리면서 이번 올해 한 3, 4, 5월 달에 정말 바빴어요. 친구에 내점하신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수수료를 받고 거스름돈을 드려야 되는데 거스름돈을 10,000원을 받고 5,000원을 드려야 되는데 5,000원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기록이 남아있어서 다행히 잡고 연락드려서 입금 드리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저 신입 때 기억이 갑자기 막 새록새록 나는데요. 이제 입행하고 그 지점 발령 받고 이틀째에 제가 시세가 3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그날 진짜 너무 패닉이 오는 거예요.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이건데 내가 매일 이렇게 30만 원을 잃게 되면 나는 이 은행에 다닐 의미가 있나를 했는데 딱 그 기업은행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다 기록이 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찾아져서 저도 고객님께 정말 여러 번 전화드리고 오셔서 사은품도 많이 챙겨드리고 막 엄청 퍽퍽 하면서 다시 30만 원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틀릴 수는 있다. 하지만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커버가 가능하다. 네. 자, 금융권 하면 회식이 많은 것을 조금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금융권은 회식이 많다. 하나, 둘, 셋. 어우, 다 X예요. 네. 자, 지금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당연히 다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전으로 한번 돌아갔을 때 다 없었나요? 하나은행 선배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의 워라밸을 매우 중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회식 횟수 자체가 일단은 많이 적었고요. 회식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끼리 같이 뮤지컬을 보러 간다든지 영화를 보거나 와인 클래스 참석하는 문화 행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회식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미주 미과라는 제도가 있어서 늦게까지 술을 먹지 않고 1차까지 끝내고 일찍 귀가하는 그런 제도가 좀 강하게 남아 있어서 회식 자체도 적기도 하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늦게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전부터 그런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주미가 제도 도입한 게 저는 신입 때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얼핏 듣기로 증권사에 또 계셨다가 이직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증권가도 사실 또 회식 문화가 또 한 회식 문화 하죠. 그쵸. 이유는 어때요? 같은 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때요? 비교를 해보자면? 그때는 아무래도 남자 선배님들이 좀 많으셔서 삼겹살에 소주 하면서 와 죽자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금 신한은행에 오고 나서는 정말 이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저희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뮤지컬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야구를 보러 가는 그런 문화 행사 쪽으로 많이들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장님들도 밀레니얼 세대에 정말 관심이 많으셔서 배려를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회식 참석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시고 안 가시고 싶으시면 안 가셔도 돼요. 안 믿기시겠지만 오시면 믿으실 거예요. 오늘 회식하지 마서 안 갑니다. 이렇게. 그래도 돼요. 진짜요? 네, 제가 어제 그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빈도수 어떻게 되는지 회사별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반년에 몇 번인 것 같습니다. 6개월에 몇 번, 6개월에 몇 번. 자, 기업은행부터. 저희는 6개월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그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이거는 너무 지점마다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달에 한 번씩 많이 먹는 것보다 그냥 비싸고 맛있는 거 먹자 그런 땡겨요. 자, 하나은행요. 저희는 문화 행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술 마시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2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 저희도 이제 전 직원이 다 모여서 하는 그런 회식은 인사이동이 있는 상반기, 하반기에 크게 한 번씩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책 교양비라고 해서 지점에 경비가 내려오는데 그게 또 6개월에 한 번씩 내려오기 때문에 한 반년에 2번 정도? 농협은행요. 네, 이것도 지점 바이 지점이라서 평균을 지금 내보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다면 그래도 회사 생활하면서 회식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회식의 형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까 문화인사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로 어떤 거 하세요? 그러니까 회식 문화에 대해서 먼저 네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저희 이제 선배님께 들을 때는 예전 말일마다 회식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아, 은행에서 이제 매달 이제 반기도 있지만 매달 기준으로 저희가 뭐 평가하고 한 실적 보는 게 있어서 매달 한 달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 같이 모여서 삼겹살 소주 한잔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없어졌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식보다는 번개 차원에서 마음 맞는 이제 친구들끼리 아니면 선배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먹는 그런 자리가 많고 지원장님께서도 이거 가끔 참석해 주시지만 저희가 좀 사실 불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매번 오시진 않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특별한 문화 행사를 하는 회사가 좀 있을까요? 저희는 그 KBO 프로야구 스폰서를 하고 있어서 그 코로나 이전에는 직원들한테 야구 보러 가라고 단체로 야구 티켓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같이 가서 응원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카더라는요. 은행권 하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환이더라고요. 예. 그 순환이 2년에 한 번씩 해서 매우 힘들다,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격오지까지는 아닌데 격오지로 발령되는 거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오, 이거는 갈려요. 오, 이건 갈리는데 자, 먼저 동그라미를 해주시는 우리 기업은행 선배님부터. 저는 원래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이제 학교를 서울에서 나왔는데 딱 처음에 인사 발령을 받았을 때 이제 시흥이라는 곳에 처음 가게 되면서 시흥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시흥과 안산이라면은 이제 산업공단으로 엄청 유명한 곳인데 막상 갔더니 처음 가는 도시인데다가 갔더니 공장밖에 없는 나는 처음 보는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본점에 와 있습니다. 본점에 와 있고 이렇게 격지로 발령 나서 고생하는 친구들을 조금 더 우대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3년이 지나야 다른 부서로 전입이 가능한데 지금 격오지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2년이면 그 조건을 충족해주는 완만한 조건이 되어 있고 바로 인사이동 시에도 그 친구들의 이제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잠깐 먼저 세서 좀 얘기를 해주자면 처음 신입사원 입사를 해서 지점 발령받는 게 평가 기준으로 혹은 채용 성적 순으로 발령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 그런가요? 뭐 100%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 같은가요? 저는 이제 동기 중에 연수 1등한 아는 동기였는데요. 그 동기가 발령난 곳을 보면 그게 꼭 성적순으로 발령난 아, 성적순은 아닌 것 같다. 네. 네. 그 농협은행 선배님께서도 격하게 공감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농협은행은? 아, 이거는 사실 제가 저 서울 사람인데 충남 서산이라는 곳에서 영업장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와서 그 심정을 잘 알거든요. 저희 농협은행은 이제 채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하반기 채용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의 채용이다 보니까 전국으로 신규 직원들이 발령이 나요. 저 같은 경우도 충남에 이제 서산이라는 곳에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왔는데요. 처음엔 당연히 막막하고 이게 뭐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막상 거기 가서 생활을 해보면 이제 혼자서 생각의 정리도 많이 되고 또 굉장히 지점에 애착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근무라던가 직원들 간의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즐겼고 그 다음에 실적도 잘 낼 수 있었어서 지금 작년에 서울로 다시 본부로 올라왔거든요.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마냥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갈렸어요. 어떤 선배님들께서는 약간 나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취준생들이 우려하는 게 맞다라고 들어주신 분이 아까 네 분, 그쵸? 남성 선배님들께서 다 우려한다. 아니요. 그러면 자, 그럼 하나은행 선배님께서는 그걸 우려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사실 은행에 입행해서 일을 하다 보면 지점에서 근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연한 부분이고 또 지점 순환이라는 것도 무조건 나쁘게만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제 친구들을 잠깐 얘기해주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A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부서에 배치를 받으면은 정말 끝까지 그 부서에서 계속 그분들과 동고동락을 하는데 종종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안 맞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마다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맞는 분이랑도 계속 그렇게 부딪히지 않아도 되고, 또 새로운 지점 가면은 약간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강해서 오히려 저는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그런 거를 즐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서울에서 이제 거주하시고 서울에서 학교 나오셨는데 충남 서산으로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대부분 다 전국지로 발령이 나나요? 일단은 가장 기준이 되는 원칙은 거주지 인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충남 쪽에서 지원을 해서 합격하신 분이라면 그쪽 지역 인근 영업장에 배치되는 게 원칙인데, 어쩔 수 없이 티오가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저처럼 좀 연고지가 없는 곳에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일단 기존 대 원칙은 거주지 인근 아니면 이제 중간 학교 인근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도 지역별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주지가 정말 동떨어진 곳에 발령날 일은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AI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관적인 거 배제하고 살고 있는 거주지랑 연차가 이제 어느 정도 찼는지, 이동할 때가 됐는지, 그리고 그 사람 역량 같은 걸로 정말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인사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이거는 뭐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 비희망하는 지역의 그 지점 있잖아요. 거기 발령돼서 근무를 할 경우 어떤 뭐 승진의 가점이 있다라든가 그런 포인트가 더 높은 게 좀 있나요? 저희가 이제 특수은행이어서 네네.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발령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시중은행들이랑. 농협은행은 아무래도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경쟁력이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국적으로 뿌리를 깊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렇게 자부심도 느끼시고 은행업을 하고 오시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2년을 채우고 나면은 인사 지역 이동을 희망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부서 내지는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1순위가 돼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권은 실적의 압박이 매우 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예, 좋습니다. 우리 농협은행 우리 선배님 실적의 압박이 세다 동그라미 드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금융권이 뭐 복지 좋고 연봉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있을 수도 있고 영업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압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러한 실적 압박이 자기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O를 들었습니다. 네. 그 우리은행 선배님께서는 X드렸어요. 실적의 압박이 없다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다는 아니고요. 사실 그 이익을 추구하는 사조직이라는 특성상 당연히 실적을 내야 하는 거는 맞지만, 제가 취준생 때 가장 유명했던 말이 은행원은 카드를 100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너무 좀 마음에 깊이 와닿아서 부담이 좀 됐었는데, 막상 입행을 해서 지점 생활을 해보니까 꼭 그 지점에서 맞춰야 하는 그 KPI라는 지표가 개개인이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구조도 아닐 뿐더러 또 지점의 상황에 맞게 다 같이 전략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압박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 크게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X를 들었습니다. 네, 그 신한은행에 대해서 이 질문이 조금 더 궁금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잘하시네요. 제가 X를 든 이유는 저희 은행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신한은행은 고객 퍼스트라는 걸 지금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고요. 고객 중심 영업 문화, 이거를 새로운 신한의 영업 문화로 더 굳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고객과 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건데, 옛날처럼 성적, 숫자에 의해서 줄 세우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당한 성과를 어떻게 냈느냐, 그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신한은행은 그 과정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많은 제도가 지금부터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신한은행에 와보시면 그 많은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만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실적의 압박이 있다 없다 기준점이 좀 없거든요.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다 달성을 하셨나요? 실적은 분명히 중요한 네.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이랑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 지점 가보시면 지점에 그렇게 직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네.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실적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다니면서 야,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막 이런 식으로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은 이제 지점의 직원들을 감축하다 보니까 그 팀장님 한 분 한 분도 역할들이 좀 많이 생겨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점 같은 경우는 그 KPI 같은 경우도 그냥 지점 직원들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뛰면서 우리 이번 실적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거 좀 그냥 채워보는 게 어때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게 리워드랑 또 관련이 있거든요. 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 연봉이 이렇게 앞자리 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막 압박을 가지고 뭐 실적을 내거나 했던 적이 없고 그냥 다음 연도에 돈을 조금 더 받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압박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정해보자면은 또 상급자께서 하급자에게 어떻게 해봐라,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실적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 기업은행 같은 경우 제 영업점 생활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뭐 해라, 어떤 카드를 몇 개 해라, 퇴직연금을 얼마 새로 신규해봐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각자 이제 담당하는 지표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표를 어떻게 그 목표치까지 달성할지 본인 스스로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상급자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 회의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를 켜잖아요. 컴퓨터를 켜고 이제 저희 이제 인트라넷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실적 목표 현황을 제가 딱 켜봅니다. 켜서 오늘은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왔구나, 오늘은 뭘 해야겠구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떤 특정 항목들에 집중해서 업무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기업은 다 그렇게 달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압박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이걸 잘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냐 못했을 때 페널티를 받는 구조냐가 가장 큰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인센티브 구조로 네. 자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융권 카드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서 저희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현직자를 만나는 것도 매우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시원한 솔루션을 내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랜선 멘토링인데요. 한번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제이크입니다. 해외 영어만 바라보고 취업을 준비한 지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취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 영어 외에도 은행권으로 지원 영역을 넓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융 관련된 스펙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은행권 현직자분들이 바라보는 은행 관련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이 미비한 상태에서 입행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제가 이거 답변에 앞서서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것으로 표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은행만 준비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한 분. 진짜 은행만 준비하시고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선배님들께서는 은행만 준비하신 선배님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동기들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제가 한두 분의 케이스 갖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동기들을 보셨을 때 자격증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입사를 하셨나요? 어땠어요? 연수 때 보면 자격증을 갖춘 동기들보다 자격증 없는 동기들이 훨씬 많았고요. 대신에 지점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따야 되는 자격증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입행하시고 1, 2년 차에 그러한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동기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비용도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자격증이 없는데 뭐 하반기까지 급하게 따실 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경험을 뭔가 잘 살려서 먼저 입행하시고 추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셔도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은행은 좀 어때요? 자격증? 저희도 일단 우리 사관학교 제도라고 해서 입행하고 한 4년 이내에 영어 필수 자격증 중 일부를 꼭 취득을 하게끔 이렇게 교육적으로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은행에서 필요한 자격증은 그때 취득을 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좀 이제 많이 조급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제 작은 경험이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 자기소개서에 적을 수 있는 나만의 에피소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선배 입장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질문자분께 좀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자격증에 너무 집중해서 자격증 취득 여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주변 동기분들이나 선배님들 봐도 자격증 없이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사실 인턴 경험이 없이 들어왔는데 인턴이든 자격증이든 미비되더라도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일단 그것보다 일단 해외 영업을 준비하시다 이제 은행업으로 이제 워낙 직종을 바꾸셨잖아요. 바꾸셨을 때 그런 이유, 내가 왜 꼭 은행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열정,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본인 한번 스스로 정립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요거와 더불어서 우리 제이크님께 조언을 좀 준다면 결국 자격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은행업에 대한 열정인 것 같은데요. 그 열정을 조금 특별하게 어필하시는 선배님들 계실까요? 저는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 썼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자기소개서 제일 첫 문장이 5, 2,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부모님이 많이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총 5군데를 나왔고 중학교를 총 2군데 다녔고 고등학교 한 군데, 대학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졸업을 했는데 약간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은행도 영업을 하고 영업점에 배치를 받다 보면은 새로운 환경에 계속해서 적응을 해나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저에게 좀 특별했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면접 볼 때도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오둘 하나하나. 네. 집 번호인 줄 알았어요. 자, 우리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졸업했는데요. 지방대에 좋은 스펙이 없어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요. 현직자분들은 어떻게 공백 기간을 이겨내셨나요? 즉 취업 준비하다 공백 기간이 생겼나 봐요. 약 1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1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으신 선배님 계신가요? 우리 국민은행 선배님. 그 공백기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셨었어요? 저는 사실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휴학 한 번 없이 이렇게 달려오다가 인턴십을 해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환해서 이제 실패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전까지 인턴십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준비보다도 되게 이렇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취업에 더 방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면접을 보다 보면 아무리 나는 활발하고 나는 사람들 좋아해라고 표현을 해도 내 기분 상태가 그 면접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그 멘탈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요. 취업 준비에 걸리는 그 N년의 시간이 저는 그렇게 막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막상 취업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원자분께서도 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시라고 자책하시지 마시고 그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그 좋은 기운으로 면접까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우리 선배님이 공백기 저 있어요 이렇게 들긴 했는데 다른 선배님들도 분명히 대학교 때 뭔가 있었어요. 뭔가 딴 데서 어디서 노시고 뭐 이런 거 다 있던 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신 거예요. 힘을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 여자입니다. 금융권에 계속 지원을 하면 서류에서 탈락을 하는데 나이 때문일까요? 나이를 많이 보는 편인가요? 아니면 모든 취업에 제 나이 제약이 있는 걸까요? 즉 은행권이 나이를 더 많이 보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통계를 여기서 한번 내볼게요. 동기들 중에서 우리 여성 나이, 그러니까 신입으로 입사한 저희 동기들 중에서 여기까지 봤다. 너 어디까지 가봤니? 요건데요. 자, 몇 살까지 오세요? 저는 여자 동기들 중에 30살까지. 30살이요? 30살보다 위. 저도 여자 동기 30살. 30살까지도 다 신입으로요? 예. 그럼 남성분은 어디까지 있어요?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34살. 34살이요? 와, 남성은 34살까지 동기가 있었고 실제. 그럼 사실 뭐 선후배까지 따지고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금융권 내에서 나이가 그렇게 많이 안 보는 편인가요? 금융권이 지금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 면접관들이 보실 수 있는 게 그 자기소개서밖에 없다고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본인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하는 게 그게 매력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이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나이 제한은 없고 동기들 중에서 다 그렇고 이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나이도 그리고 학력도 다 파괴된 상태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은행 선배님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입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저는 결혼을 하고 입행한 케이스인데요. 사실 저도 입행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몇 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렇게 중고 신입으로 입행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너무 놓치고 싶지 않은 남성분을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하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신한은행 그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면접을 가보시면 이름조차도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 네, 239번 지원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나이보다도 결혼의 유무를 더 이렇게 본다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입행을 한 거 보면 이제 그러한 요소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원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열정이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은행에서 이만큼 뭐 나이도 뭐 학벌도 다른 거 다 이제 블라인드로 가려지고 있다면 결국 면접과 그 다음에 NCS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면접에서 열정을 보여준 본인만의 좀 노하우나 방법이 좀 있었나요?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특별한 걸 준비는 하지 않았었고요. 그냥 저는 순발력을 위주로 많이 하려고 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뭐 말하자면 열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기업은행에서 하는 창공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새로 이제 스타트업들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거기 해당하는 업체들을 제가 일일이 다 외워갔습니다. 다 외워서 지금 해당하는 뭐 분야, 산업 분야라든지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을 다 모아서 그걸 면접할 때 다 활용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크레인 관련된 뭐 문구가 나오면 아, 이 업체가 이 크레인 관련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제가 어필을 해서 열정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취준생들의 고민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어느덧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후배라고 생각하시고 한마디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행부터 진행할게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대한민국 경제, 또 글로벌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더욱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은 경쟁이 필요한 상황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부담감, 또 경쟁심에 앞서두고 본인들 먼저 열정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그게 금융업이라면 내가 이 금융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잘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다면 항상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얼어붙은 채용 시장만큼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울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본인의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좋은 일 하시면서 자기가 즐거워하시는 일 하시면서 버티셨으면 좋겠고요. 그 본인의 타이밍 왔을 때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때까지 신한은행에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 시절 여의도 금융회사 앞을 걸어다니면서 제가 나중에 이곳에 꼭 취업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결국 첫 취업 때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아픔도 있었고 돌고 돌아서 다시 국민은행 입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갑인 친구들이 먼저 막 입행을 하고 이런 모습 보고 많이 좀 의기소침을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하는 데 걸리는 그 N년의 시간은 그렇게 막 긴 시간들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 또 다른 변수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모두 이렇게 자신감 풀 장착해 주시고요. 내가 짱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취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은행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여러분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유용하고 좀 즐거운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자신감도 하락해 있고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보고 본인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취업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자신감 있게 자기소개서도 쓰시고 면접까지 오신다면 저희 하나은행은 늘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저희 하나은행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셔서 합격하시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에게 하나 메신저로 연락 주신다면 제가 핫한 입지로에서 커플 가서 제가 맛있는 식사 대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취준생들께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오면서 제가 취업할 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에게 가장 부족했던 거는 멘탈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하나하나에 좀 상처도 많이 받고 좀 우울해하고 했던 경험도 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내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멘탈 관리도 연습하면 길러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들끼리 스터디 많이 하시면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우리은행에서 꼭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취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연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나중에 하반기 취업은 될 수 있을지 막연한 걱정이랑 불안감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럴 때 그런 감정들에 너무 휘말리지 마시고 그냥 매일 똑같이 하루하루 준비를 해 나가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잡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질 때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면은 일단 몸이 너무 힘들어서 생각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들을 찾아내가지고 꾸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농협은행에서 웃으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토크 콘서트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요. 금융권 채용 박람회는 계속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